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뭘 요구하시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시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맏며느리라는 입장이 책임감이 적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제가 이 집에 시집온 것이 참 좋고 시부모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금슬이 좋으셔서 그러신지 너희도 결혼했으니 니들끼리 재미있게 잘 살으라며 내버려 두시기도 하셨고, 어쩌면 다들 성격들이 그렇게 묘하신지 그 중에 성질 있는 사람은 밖에서 시집온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집안 아들들도 참 순한 성격이었어요. 남편에게는 2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는데도 형수님이라고 하면서 존중해줬고, 동갑이다 보니 서로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금방 가까워졌던 것 같네요. 두 형제는 그 나이에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말없이도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가 시댁 가서 도련님과 셋이 따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도련님도 결혼을 하시면서 도련님도 기혼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시동생은 서방님이라 해야겠지만 제가 평소에 그리 부르지를 않아서 여기서는 편의상 도련님이라고 얘기할게요. 도련님은 3살 어린 동서와 결혼을 하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2자식 모두 장성하여 번듯한 직장 잘 다니고 결혼까지 무리 없이 했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들 걱정은 덜 하셨을 거예요. 저도 동서라는 새 식구가 생긴 것이 무척 기쁘고 기대되기도 했었어요. 집안에 젊은 여자가 저 혼자라 그동안 본의 아니게 적적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도련님과도 잘 지내왔으니 저도 동서랑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들어온다면 제가 결혼 선배로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잘 지내볼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서가 시집을 온 뒤로 저희 그런 기대는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동서는 원체 친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 어색해서 거리를 두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뒤로 시댁 모임에서 몇 번을 만나고 명절을 보내는데도 저와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사 한 번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제가 동서한테서 형님 소리 한 번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야 할 때는 늘 호칭을 떼고 말하고 애초에 동서가 내게 와서 먼저 말 거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은 내가 손이 사람이 맞나 싶기도 했네요. 그렇다고 제가 괜히 손이 사람이라고 뒤잡이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 그동안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가까워지긴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 내 식구라 생각해서 저는 나름대로 잘해주려 했었습니다. 좋은 게 생기면 늘 동서와 나눴고 만날 때마다 동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줄 생각이 없는지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이나 저와 사적으로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없었네요. 제가 먼저 다가서는데도 동서가 요지부동하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동서와 가까워지는 것은 포기하게 되었고, 그 뒤로 가족 간에 상의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남편에게 맡겨 도련님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노력한 걸 알고 있었으니 그만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더라고요. 관계라는 건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고 말이죠. 동서지간의 사이가 대면대면한 것은 남편뿐 아니라 도련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문제로 2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재영이가 저번 일로 재수씨랑 싸운 모양이네. 직접 사과시키려고 했던 모양인데 안 되겠는지 나한테 전해달라 그러네. 갑자기 왜? 아니,
저번에 부모님 댁에서 모였을 때 당신이랑 재수씨랑 좀 그랬잖아. 재수씨가 당신한테 형님이라고 안 하고 저기 여기 이래가지고. 사실 호칭 문제는 저 혼자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동서가 늘 그래왔으니 별 대수롭지 않았는데 동서가 저를 여기저기 부르는 걸 도련님이 지나가다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왜 윗사람에게 호칭을 제대로 하지 않았냐며 두 사람이 싸웠던 모양입니다. 도련님은 당연히 사과하고 앞으로 호칭 똑바로 해야 한다고 화를 낸 모양인데 동서는 그게 도련님이 제 편을 든다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왜 남의 식구를 감싸고 도냐며 말도 안 되는 일로 싸웠다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저와 형 보기가 민망하다고 미안해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미안해져 버렸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동서가 제게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뭔가 은거리가 남아있는지 저희 사이는 여전히 멀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일화도 있었네요. 당시에 저희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난임이며 불임이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본인에게 벌어질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는 둘 다 일을 하던 탓에 결혼하고 2, 3년 지나서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서 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장손에게 아이 소식이 없으니 내심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한 번도 저희를 재촉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이를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너희일 텐데 누구보다 저희들이 가장 힘들 거라며 오히려 늘 마음 편히 먹으라며 저를 다독여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는 사이 동서는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이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동서의 임신은 당연히 기쁜 일이었죠. 시부모님은 물론 동선에도 크게 기뻐했고 저희 부부 역시 동선의 일을 크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집안의 첫 아이 소식이다 보니 저도 참 기쁘고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에 그동안 제가 아이를 가진다면 갖고 싶었던 출산용품들을 손수 골라 동서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려서 그런지 애반 없지 거의 반 전문가여서 초보 엄마들은 고르기 힘들 육아용품이나 출산용품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엄마라면 가지고 싶을 만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골라 큰 상자에 담아 동서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면대면한 사이라도 동서가 그런 저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동서, 내가 해줄 거는 없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임신하고 몸조리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내가 필요할 만한 거 골라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육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쓰는 물건들이더라고. 취향 타는 건 선물하기 좀 그래서 꼭 필요할 것들로만 골랐어. 형님은 임신도 안 해보셨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나야 뭐 오랫동안 준비만 했으니까. 어쩌면 내가 동서보다 더 잘 알걸? 나중에 내가 우리 애 낳으면 쓰고 싶었던 것들이야. 동서가 잘 쓰다가 나중에 나 임신했을 때 물려줘도 되겠다. 물론 꼭 돌려달라는 건 아니고. 형님이 쓰고 싶으신 거면 그냥 형님이 쓰시지. 뭐 이런 걸 주세요.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거 다 좋은 것들인데. 글쎄요. 솔직히 형님이 저를 진짜 축하해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덥석받기 좀 그렇네요. 형님도 말은 안 하시지만 제가 먼저 임신해서
기분 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동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 동서가 임신한 거 정말 기뻐. 물론 나도 부러운 건 있지만 부럽다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시조카 생기면 기쁜 일이지. 왜 그래? 내가 혹시 동서한테 눈치라도 줬어? 그렇게 느꼈으면 내가 미안해. 아마 내가 동서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나 봐.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어머님이나 남편도 너무 형님 앞에서 너무 기쁜 티 내지 말라고 그러고 솔직히 제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축하받고 싶은데 괜히 형님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러는 게 기분 상하네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님이나 도련님이 동서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랐고 저도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기에 동서가 제게 섭섭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집안의 경사이고 누구보다 축하받고 싶을 텐데 그러질 못했다면 저 같아도 섭섭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저의 진심까지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오해를 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미 동서와 제 사이가 그런 진심이 통하지 않을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2년 뒤에는 또 예쁜 아들을 하나 더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둘이나 낳는 동안 저는 여태 소식이 없었네요. 중간에 임신 소식이 있기는 했지만 너무 금방 유산되는 바람에 시댁에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와 남편은 그 일로 무척이나 힘들었고 그래서 둘째 시조카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산하고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기에 그냥 제가 몸살을 앓았다고 말하고 남편은 저를 간병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어요. 도련님은 어차피 둘째 돌잔치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는 거니 너무 개의치 말라며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동서는 또 제게 무슨 오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결국 제가 배가 아파서 둘째 시조카 돌잔치에도 가고 싶지 않아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는 제가 연락하거나 말을 걸어도 퉁명거리거나 무시하기 일쑤였고 매번 변명하기도 다가서기도 지쳤던 저도 그런 동서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조카들 용돈 주고 할 때는 또 군말 없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별탈 없이 지내는 척 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되던 해에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가난 말기셨는데 이식도 고려하기 힘들 만큼 상황이 안 좋았던 탓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셨죠. 솔직히 이식만 가능했었더라도 아들 둘이서 서로 수술받겠다고 나섰을 텐데 누구도 어쩔 도리 없이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고통을 참다가 돌아가시게 된 아버님을 보며 저희 가족 모두 안타까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큰 며느리라며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던 아버님을 떠올리며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기 위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떠나셨지만 그래도 산 사람들은 살아가야겠죠.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그날 이후 혼자 계시게 된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다 부러울 정도로 금슬이 좋으셨던 시부모님은 늘 세트처럼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니셨어요. 어딜 가든 늘 두 분이 동행하셨고 그 긴 세월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으셨죠. 젊어서 결혼하셔서 그 나이가 되기까지 한평생을 같이 하셨기에 한순간에 혼자 남겨지게 되신 어머님은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상태이셨을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아버님 간병하느라 어머니가 혼자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사실 어머니 역시도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셨어요.
생사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 대장 용종 수술을 받으시고 또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그동안은 시아버님과 두 분이 계시고 두 분도 자식들 도움 없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 그나마 걱정이 덜했는데 이제는 어머님도 혼자가 되셨으니 당연히 자식들이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머님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죠. 그렇게 자식들이 미리 고민하는 사이에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 마음의 정리를 다 마치셨던 모양입니다. 얼마 뒤 두 집 내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나 이 집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갈란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도움 없이 혼자 지내고 싶구나. 들어보니까 이 집을 주택담보로 잡으면 요양원비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던데 그게 그나마 니들한테 손 안 벌리는 일 아닐까 싶다. 내가 자식들한테 남겨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산이라고는 꼴랑 이 집 하나 가지고 니들한테 무슨 폐를 끼치겠니? 그래도 담보 잡아서 쓰고 남는 돈 있으면 니들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니까 그게 낫겠다 싶구나. 저희는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할지 모시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예 혼자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며 마음의 준비를 모두 마치신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탓에 저희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이 팔팔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거동이 힘드신 것도 아닌데 이제 겨우 60대 중반에 앞으로 창창한 나이신데 벌써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양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다고 하니까 자식된 입장으로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모시고 살려니 맞벌이 하느라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 괜히 시어머니에게 살림 맡기는 모양이 되어 고생이나 시킬까 싶어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머니 성격에 또 그러시겠다는 분도 아니신지라 저희도 마땅히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웬일로 동서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왜 요양원을 들어가세요? 아유, 니들이 무슨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요즘은 요양원 잘 되어 있다. 실버타운처럼 괜찮은 곳도 많다고 하더라. 물론 그렇게 비싼 데를 갈 생각은 없지만 어디 좀 저렴한 곳 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 거기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구나. 자식이 둘이라도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잘 살아야지.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짐 지우기는 싫다. 어머니, 자꾸 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섭섭해요. 뭐 형님네야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니까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저는 집에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 네? 아유, 너도 뭐 집에서 노는 거니? 혼자 아들 둘이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말이야. 너도 괜히 내 걱정해서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요양원 가는 게 마음 편해.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손주들도 봐주시고 살림도 좀 도와주시고 저한테도 좋은 일이죠. 안 그래요? 평소 자기 손해볼 일은 요만큼도 안 하던 동서가 웬일로 어머님 걱정을 그리 해주는지 이제 철이 들었나 싶어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누구보다 바쁘다면서 가족 생사에는 늘 얼굴만 비추고 가던 동서였는데 시어머니를 선뜻 모시겠다고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장남인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 하는 일인데 일핑계로 동서한테 떠민 건 아닐까 미안하기도 했어요. 미안해하는 제게 동서는 웬일로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내가 모셔야 하는걸.
그래도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마음먹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큰 결심했네. 주말에는 내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님 우리 집에 계셔도 되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 에이, 큰 결심이라뇨.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도 이제 혼자신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집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제가 나서야죠. 제가 잘 모실 테니까 형님도 너무 걱정 마세요. 결국 어머님은 동서의 권유로 동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주택담보로 맡기려고 했던 시댁집을 당분간 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세를 동선애가 관리하면서 어머니 용돈도 챙기고 생활비에 보태기로 했죠. 아무래도 그게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야 돈도 더 되고 동서가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누구보다 열심히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는 동서가 참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동서가 그런 결심을 보여주니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저도 뭐라도 동서를 돕고 싶었습니다. 동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 성이야. 이번 달 생활비에라도 보태. 100만 원이네요? 이 정도면 저희 식구 식비도 안 돼요. 형님, 너무 세상을 모르신다. 그래도 주신 건 감사하게 잘 쓸게요. 아, 그래? 애들 있는 집은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이번 달은 나도 급하게 마련하느라 다음 달에는 좀 더 넣을게. 그래도 어머니 맛있는 것도 잘 해드려. 동서도 힘들 텐데 몸보신 좀 하고. 어머님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설마 제가 어머니 잘 못 모실까봐 이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가 못 믿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 끄라는 동서의 말에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는 것보다야 아들 집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하며